네, 안녕하세요. 네, 로얄 마스터 박성아 인사드립니다. 네. 한 6년 만인가요? 6-7년 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주 의외센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동안 뭐 코로나도 있었고 그래서 꽤 오랫동안 못 뵌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건강도 안 좋아서 그런 상태에서 또 많이 회복하고 이렇게 또 제가 존경하는 단장님 산하 그리고 우리 김태훈 총장님, 김민수 총장님이 계신 이 산하에서 강의를 하게 된 점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혹시? 네, 좋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음 평생 운동만 했어요. 배드민턴 운동을 초등학교 3 학년 때부터 직업적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단장님이 계시는 전주에서는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군산여고를 나왔거든요. 군산여고를 나왔고 주로 훈련은 전주에서 했어요. 그 덕진공원이 가까운 그 인제 체육회가 전북 체육회가 그쪽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옛날에 인제 지금은 담배행상사로 바뀐 전매청이라는 곳에 전주 전매청 그 연주주차장 그 체육관에서 그 전북에 계시는 중학 남녀 중학생, 남녀 고등학생 그리고 원광대 학생들이 함께 그 한 곳에서 훈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전주는 어 저에게는 굉장히 쪼끔 이 고등학교 청소년 시절에 그쪽에서 함께 이제 운동을 했던 장소라서요. 이제 익숙해요. 산, 익산 그리고 전주는 굉장히 익숙한 곳이거든요. 태어나기는 강원도 원주에서 자랐고요. 거기서 운동을 시작했고 군산여고에서 운동하며 전주에서 훈련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실업팀 생활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애터미를 시작하던 그 시기까지 인제 레슨을 하면서 평생을 진짜 운동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순장처럼 관절이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 운동에서 만났던 그 동호인이었던 우리 박동철 임페리얼 님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알게 됐고요. 네트워크를 공부하면서 사실은 그때 귀가제가 열렸던 것은 건강수친이 없었거든요. 관절이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애터미를 하면서 많은 수술을 했어요. 많은 수술을 했거든요. 허리 수술도 했었고요. 고관절도 제 거가 아니에요. 인공관절입니다. 발목도 인공관절이에요. 왼쪽 발목도. 그래서 관절이 상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건강한 수치는 없었어요. 이게 어떤 내과 쪽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 외과 쪽으로 문제가 많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오래 산다는 것이 그리고 계속 뉴스에도 그렇고 어떤 강의에도 들고 어디 가서 들으면은 계속 오래 산답니다. 초고령화 시대가 온다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 오래 산다는 것이 축복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전혀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연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노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할 자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오래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노후 준비 다 되셨나요? 건강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100세 시대, 100 살까지? 100 살까지 살 수 있는 시대래요. 그리고 더 가서 요즘에는 120 살까지 사신다 그러잖아요. 우리 이미강 그 똥꼬 의사분은 그 노인 워크숍에 오셔 가지고 "당신은 170 살까지 사실 거라." 그러더라고요. 170 살까지 사실 수 있다. 이제 사실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오래 살면 그 정도까지 살 수 있는 시대가 온 거라고 보면 됩니다. 요즘엔 죽고 싶어도 맘대로 죽을 수 없는 시대잖아요. 병원에 가면은 우리가 자연스러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옛날처럼 집에서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병원에 가면은 굉장히 연장을 시키거든요. 실제로 저희 어머니도 제가 어 중환자실에서 계속 인공호흡기 끼고 있고 막 이러면서 계속 다른 힘이 썩어 들어가 있는데 돌아가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나와서 그냥 보내 드리자 그래 가지고 모시고 나와서 요양원에서 보내 드렸는데 지금 그런 시대에 왔단 말이에요. 건강하시면서 오래 산다는 게 축복으로 들리지 않고 저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무서운 재앙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박동철 임페리얼 님으로부터 전달을 받고 가서 들어봤더니 그리고 많은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해 봤더니 네트워크 마케팅이 정말 그 원리와 이론은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제가 준비되지 않은 노후를 여기서 내가 소비하고 소비하는 걸 위해서 진짜 좋고 싸면은 누구한테 전달하고, 전달하고, 전달해서 무한 연쇄 소개 판매가 이루어지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수입 연금처럼 나오는 안정적인 수입이 만들어질 거다. 근데 계속 들어봤더니 그렇게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그러고 있었고 될 것 같아서 진짜 여기서 200만 원만 만들어 보겠다. 그러고서 시작해 본 적이 있거든요, 하이리빙을 통해서. 그런데 이론과 되게 원리는 너무나 환상적이었는데 그 이론대로 되어지지 않다라는 거를 제가 한 6년 정도를 경험하면서 터득한 생각이었고요. 이거는 '이론이지 현실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다.' 그래서 접었습니다. 내려놓고 다시는 안 할 거라고. 다시는 안 할 거라고. 제 옷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또 박동철 임페리얼이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뭔가 또 시작한 것 같았어요. 화장품 장사를 시작한 인제 하셨다는 소문이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또 시작하셨구나. 전화를 받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2년 동안을 전화를 피했습니다. 문자도 그냥 덮어 버렸어요. 아예 관심을 두지 않았거든요. 2년 동안 무려 그렇게 모지락스럽게 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2년 동안 끊임없이 연락을 주셨고 끊임없이 문자를 주셨고 급기야는 2년 만에 찾아오셨습니다. 집 앞으로 찾아오셨고 그 찾아오셨을 때 집으로 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남편이 그분을 사기꾼이라 그랬었거든요. 이게 네트워크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 환상적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성공한다.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 네트워크 다단계를 하다가 그만두는 순간 실패자가 되는 그렇잖아요. 이게 실패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많이 비전을 얘기했지만 실패자가 됐고 그러니까 사기꾼이라고 하셨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안으로 들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스타렉스를 타고 오셨는데 그 스타렉스 안에서 사업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건 진짜야." 진짜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네트워크를 대학원에서 공부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대학에서나 배운 이론대로 교과서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건 진짜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저기 제품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소비자들로만 이루어져서 돈이 되더라. 이런 거를 노트북을 펼쳐서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했지만 저는 들리지 않았고 듣고 싶지 않았어요. 빗장을 걸어 버렸거든요, 절대 안 넘어갈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요.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진짜 그 소비자들 3,000 포인트, 1,000 포인트, 10,000 포인트 이렇게 돼서 이루어진 그런 매출로 인해서 500만 원을 벌으신다라면서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어쩌라고요, 마음속으로만. 그래서 어쩌라고요, 저는 안 할 거고요. "제 거 아닙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고 그냥 듣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서시면서 전 제품을 저한테 그냥 맡기셨어요. 맡기시고 "일 주일만 써 봐라.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돌려줘. 그리고 마음에 들면 그때 돈을 줘라." 이러고 맡기고 가셨어요. 그러시면서 비비크림 하나를 딱 흔들더라고요. "이게 8,000 원밖에 안 해." 그때 당시에는 7,650 원밖에 안 한다고 하시면서 비비크림을 하나 흔들으셨는데
싸서 마음에 든 게 아니었어요. 저는 너무 싸서 하찮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때 48,000 원짜리 비비크림을 쓰고 있었는데 7,800 7,000 그러니까 6,000 예 7,650 원이라고 하는 그 비비크림을 흔드는데 마음에 들 리가 없잖아요. '저게 싸구려 제품. 저걸 날더러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쌀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애터미 제품이 처음에 너무 싸도 너무 쌌기 때문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 제품을 들고 와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품을 저한테 쓰는 과정에서 사실은 처음엔 애터미 재구매도 할 생각이 없었어요. 절대 안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구매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제품을 들고 들어와서 두 여대생 딸아이하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큰아이가 너무 좋대요. 화장품도 너무 좋대요. 너무 좋다는 겁니다. 떨어졌어요. 샴푸가 떨어졌는데 내놓으래요. 근데 저는 재구매할 생각이 없었고 제품이 없었어요. 없다. 그냥 같은 그 한방 샴푸가 저희한테도 있었거든요. 이전에 하이리미에서도 있었거든요. 500 그러니까는 거기는 250 밀리에 38,000 원이었어. 우리 한방 샴푸가. 같은 기능을 하는 머리카락이 굵어지고 덜 빠지고 하는 그 한방 샴푸가 삼 이면 이 250 밀리에 38,000 원 했었거든요. 그 제품이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샴푸들도 있었어요. 근데 굳이 애터미 샴푸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없다. 난 안 사. 재구매할 생각도 없다. 그냥 있는 거 써라." 그랬더니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당장 내놓으라." 그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물어봤어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르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쪼금 그 지복합성 피부라 여드름도 있고 막 이런 피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아이예요. 화장품을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써 봐도 좋아지지 않았던 아이인데 우리 애터미 처음 나왔던 6종 화장품 쓰면 너무 좋다고 합니다. 너무 좋다고 하고요. 샴푸가 이전에는요. 아침에 머리를 감고 학교를 가면은 여대생이 단발머리가 오후 서너 시쯤 되면은 떡이 진대요. 여러분 떡이 진다는데 그 알아들으시는 건가요? 떡이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갈라진대 머리가. 찰랑찰랑해야 되는데 갈라진대. 그러면 친구들이 "너 아침에 머리 안 감았지?" 그런대요. 그러면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아침에 머리를 감고 왔는데 오후쯤 되면은 떡이 져서 머리 안 감았다는 핀잔을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 집 샴푸를 쓰고 나니까 그게 없대요. 하루 종일 찰랑찰랑하다. 그래서 "나는 이 제품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거 알탕 제품은 500 밀리잖아요. 용량이 배는 돼요. 250 밀리하고 우리 거는 500 밀리니까 용량이 많잖아요. 근데 가격은요 4 개에 4만 원이라 그 당시에. 그 만 원이잖아요. 500 밀리에 만 원이잖아요. 얼마나 쌉니까. 그러니까 전체 제품이 최소한 7 배에서 10 배는 싼 거예요, 애터미 제품이. 제가 이전에 썼던 하이리빙 제품도 제가 나는 애국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정말 싸고 좋다고 만족하며 쓰고 있었는데 애터미 제품은 하이리빙 제품보다도 7 배에서 10배 싸더라고요. 아이 말을 듣고 나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쓰던 48,000 원짜리 비비크림을 쓰다가 애터미 제품으로 바꿨었는데 더 좋은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더 좋은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왜? 생각 없이 썼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썼기 때문에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나쁘지 않은 거예요. 48,000 원짜리보다 이거 봐라. 7,650 원짜리 비비크림이 안 나쁘네. 자 여러분 이렇게 이 상황에서 자 48,000 원짜리보다 76,500 원짜리가 안 나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모두 소비자잖아요. 그러니까 48,000 원짜리를 다시는 못 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8,000 원짜리 7,650 원짜리로 바꿔야 되겠네 이건. 안 나쁘네. 품질이 이 정도인데 가격이 이렇게 싸다면 '나 이건 무조건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구매하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단장님한테 갖다 달라고를 안 합니다. 제가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전에 한입을 해 봤기 때문에 이것도 인터넷 쇼핑몰이다 이런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디 번호 달라 그래서 제가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구매를 하는데 들어가 봤더니 하나 가격하고 묶음 구매하고 하는 거하고 가격이 다른 거예요. '이건 공동 구매하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동 구매하면 절반 가격에 살 수 있었어요. 그러면 '나는 공동 구매 가격으로 사서 써야 되겠다.' 그런데 한꺼번에 사서 집에서 쓰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레슨을 했던 그 수강생들에게 같이 나눴 제가 묶음 구매를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나눴어. "내가 써 봤더니 너무 좋은데 너무 싸다." 그리고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회원가입해서 나랑 공동 구매하자." 이러면서 회원가입시키면서 나눠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한결같이 너무 좋은데 너무 착하답니다. 그리고 자꾸 찾아요. 다른 제품도 자꾸 찾아요. 근데 있는 건 갖다 주고 없는 건 말고 그래도 갖다 달라면 이전에 거를 갖다 줬어요. 그 열심히 쓰고 있었어요. 드는 생각은요. '얘는 애터미 제품으로 무조건 바꿨으면은 생활비가 100만 원 쓰는 가정이라면 20만 원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돈 버는 거네, 쓰기만 해도. 그래서 제가 무조건 얘는 '소비자는 무조건 해야 되겠네.' 그런데 사업은 안 하고 싶었어요. 제가 사업은 안 하고 싶었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비 이제 제 수강생들하고 계속 나눴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너무 좋다고 싸다고 그러면서 자기만 쓰지 않고 누군가 자꾸 소개를 해 줘. 그리고 누군가하고 나눠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매출이 늘어나고 회원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단장님이 전화가 딱 왔어요. 여러분들도 기가 막히게 아시죠? 누구한테 전달했더니 하위 매출이 막 올라와. 소비자 매출이 계속 올라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전화가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거 봐. 싸고 좋잖아. 들어보자. 가 보자."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저한테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지금 없습니다. 그분은 개업을 하셨대요. 사무실을 냈대요. 사무실을 오픈했다라면서 구경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센터였는데요. 거기서 사업 설명하는데 분위기가 딱 익숙한 분위기예요. 제가 제품을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안 들었어요. 근데 제품을 쓰고 있었잖아요, 만족하면서. 그리고 나눠 쓰고 있었고 '나 이거 평생 쓸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 제품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애터미 제품이 왜 좋고 왜 싼지를 세상에 싸서 난 기가 막히게 싸서 정말 하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하면서 썼는데 들어봤더니 기가 막힌 제품이었어요. 아니 500배 유효성분을 더 넣어서 100 배가 좋은 화장품인데 왜 100 배가 좋으면 10 배라도 비싸야 되는데 거꾸로 10배 싸서. 제가 의심을 했고 제가 전달하니까 남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브랜드도 없죠. 가격이 너무 싸니까 싸도 너무 싸니까 다들 의심하면서 안 쓴대요. 저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들어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이전에 했던 회사에서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와 이론일 뿐이지 현실로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애터미는 될 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얘는 진짜 되겠다. 내가 원했던 큰 돈도 아니고 2 0 0 원이 여기선 진짜 만들어지겠네.' 제가 소비자를 권해서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갖다 맡기셨지만 제가 재구매를 스스로 했거든요. 그것도 몰래 썼거든요. 갖다 달라고 조차도 안 하고 몰래 썼거든요. 그리고 '나 이거 평생 써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제가 자발적으로 재구매를 하면서 누가 나눠 썼고요. 그드 그 나눠 썼던 그 소비자들이 제대로만 전달을 하면은 반드시 거의 99% 재구매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진짜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바로 전업으로 들어갔어요. 레슨하는 거 집어던지고 그게 한 300만 원, 2-300만 원 벌던 거를 집어던지고 전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아주 쉬울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실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안 들어주더라고요. 회원가입도 잘 안 해 줘. 않더라고요. 근데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전화 들어와서 300만 원을 버리고 전업으로 들어왔는데 돈이 됐을까요? 정말 안 되더라고요, 돈이. 안 돼도 너무 안 되더라고요. 전업으로 들어와서 오로지 애터미만 했습니다. 근데 돈이 안 들어가요. 근데 서비스가 기가 막히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회장님이 공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공부 안 했어요. 근데 식품이나 건강식품은 제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었 학습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설명을 하고 "화장품이 이래 해서 좋다." 그리고 특장점을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하니까요. 99% 재구매가 일어납니다, 소비자가. 그리고 그 소비자가 다른 데는 안 가고 반드시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그러면 누군가가 나눴으면 소비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제가 공부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어쨌든 제가 그렇게 하면서 시작했는데요. 아무도 안 따라옵니다. 1 년을 혼자 세미나에 다녔어요. 제가 혼자 세미나에 다녔다. 여러분 처음에 시작하면은요. 한 번 가자 그러면 와요. 한 번은 와요. 한 번은 오는데 그다음에 다시 두 번째 가자라면은 안 온다 그러잖아요. "뭐가 이렇게 바쁘다." 이유가 많죠. 그러면 저는요. "바쁘지. 그래 알았어. 그럼 다음에 또 가자." 그러면 다들 "그래 다음에 또 가자." 그 대답만 해요. 대답만 하고 다음에 가자라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혼자 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 또 리크루팅해서 "가 보자." 이거 모시고 와요. 다음에 또 가자라면 그분이 또 그래. 다음에 또 가자 그러면 또 저 혼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1 년을 혼자 다녔어요. 배려는 처음에 많이 여러분들이 혹시 저처럼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가 보자 와요. 근데 두 번, 세 번 우리는 한 번 와 가지고 다 알아듣고 알아버리진 않잖아요. 이해는 하고 웬만큼은 알아요. 근데 그 아는 거 가지고 예 다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 보니까. 1 년이 꾸준히 아니니까 다른 사람이 같은 거 계속 듣잖아요. 회장님 강의 똑같은 것 같은데 그 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잖아요. 다른 분들의 강의도 내 상황이 지금 잘 되고 있을 때, 잘 안 되고 있을 때 막 이럴 때 상황에 따라서 성공자들의 강의와 현장의 강의가 다르게 들리잖아요. 근데 처음에 오면은 몇 번 오면은 다 똑같은 강의 또 듣고 똑같은 애." 이러고 안 따라오잖아요. 어차피 어설피 알고 있으면 사고를 쳐요. 사업이 내 사업을 망쳐 버리거든요. 근데 저는 1년 동안을 그냥 혼자 다니면서 혼자 다니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배려를 하지 않고 얼굴이 두꺼워지고 상대방의 시간에 어떤 배려가 아니고 그냥 땡기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1 년을 맨날 "다음에 가자." 그러면 다음에 안 와서 혼자 오고 다음에 가자 하면 또 안 오고 그래서 혼자 오고 맨날 이랬었거든요. 그 1 년을 들으니까 그걸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번 왔다 간 사람한테 그다음 날부터 매일 11 시면은 차를 집 앞에 들이댑니다. 이게 센터 강의가 보통 보면은 오후 2 시에 있잖아요. 그러면 11 시쯤 되면 가서 들이대고 "오늘은 어느 센터 갈 겁니다. 오늘은 원데이 어디로 대전으로 갈 겁니다. 오늘은 어디 속리산으로 갈 겁니다." 이러면서 매일같이 들이댑니다. 근데 그분이 11 시에는 주무셔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 라이브 카페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오후 6 시에 가게 문을 오픈을 하더라고요. 그럼 오후 6 시에 가게 오픈을 하면은 그때부터 영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밤에 영업을 하고 아침에 오전에는 주무셔야 될 시간인데 제가 맨날 주무셔야 되는 시간에 갖다 차를 들이대고 전화를 합니다. 그럼 웬만한 사람들은 보통 보면은 그 시간에 자야 되니까 "오지 마세요."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전에 제가 이미 배려를 해서 "이분은 이 시간에 자야 될 거야. 자야 되는 시간이라서 안 될 거야." 하고 안 갔을 겁니다. 근데 1년
빠지지 않고 다녔더니 그냥 매일 아침 그 사람이고 내일은 내일이고 우리 지마의 법칙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11 시만 갖다 차를 들이댑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면요. 이분이 일어나서 눈 비비고 일어나서 머리 감고 나오면서 머리 한겨울에도 머리 말리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고드름이 열리는데도 그냥 나오십니다. 같이 성공을 하려고 했던 해서 그렇게 제가 그 시간에 가서서 전화를 하고 모시고 나와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계속 센터로 가서 강의를 듣기 시작하면 그분 뭐 하셨냐면요. 주무셨어요. 그 시간에 가서 모셔서 센터에 갖다 앉히면은 강의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예 주무셨어요. 그냥 졸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주무셨거든요. 근데 주무시면서 들을 건 들어요. 들을 건 듣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6 시에 가게 앞에 또 내려 드리면요. 그때부터 막 가게 시장 봐 가지고 가게 인제 막 오픈 준비를 막 하거든요. 그럼 밤에 문자가 와요. "오늘 저기 누구 주문해 주세요. 뭐 주문했으니까 어디로 택배를 보내 주세요. 누구 예 등록해 주세요." 그거를 매일같이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누가 내일 또 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알았어요, 그분도. 그러면 제가 모시고 다니는 일을 그때부터 줄곧 했습니다. 사람들 모시고 물어보면 몰라요. 알아도 몰라요. 몰라도 몰라요. 저 몰라요. 그래서 들어봅시다. 그렇게 센터에 갖다 앉혔어요. 세미나에서 앉혔어요. 그랬더니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높았어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들이 생각이 깨어지고 고정관념이 깨어지면서 비전을 보게 되고요.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 1년 첫 해 1 년은요 혼자 다녔는데요. 그렇게 모시고 다니니까 그다음에는요 40 명, 50 명으로 늘어나더라고요. 세미나에 고정적으로 참석하는 인원이. 그래서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빠지지 않으면 내가 안 죽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아요. 하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건 내가 포기하고 눌러 앉으면은 실패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포기하지 않아야 기회가 성공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내 파트너들한테도 성공의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제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3 명이 있으면 저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말을 잘 안 했어요.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이 무슨 조리 있게 하여튼 이게 논리적으로 말을 잘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지 못하니까 아예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학교 때도 그렇고 운동할 때도 그렇고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이 "너는 답답하니까 대답이라도 크게 하라." 그럴 정도로 말을 안 했어요. 자 이렇게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제품을 잘 팔을까요? 파는 거 절대 못해요.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서 사람들이 만나면 사업 설명을 아주 그들이 알아듣기 좋게 설명을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시스템 100% 200% 활용했습니다. 그냥 거기에 맞다면 무조건 시스템에서 제가 이쪽으로 갈 겁니다. 저는 잘 몰라요. 가서 들읍시다 하고 모시고 대전으로, 센터로, 속리산으로 그냥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하고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오늘은 이쪽으로 갑시다. 이번 주는 어디 목요일 날이니까 대전으로 갑시다." 그때 대전에서 했었거든요, 원데이 세미나를. 그렇게 모시고 다니고 "석세스 갑시다." 그러고 모시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사업자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자는 회장님도 늘 말씀하시잖아요. 사업자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만들 수 없어요. 내가 설명을 기가 막히게 잘하면요. 세미나에 사람들을 모시고 올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따라서 세미나에 와서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안 똑똑하다 하면 다 모두 세미나에 갖다 앉혀 놓으면요. 세미나에서 비전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여러분 스폰서님 기가 막히게 설명을 아주 잘하셔서 여기 앉아 계시나요? 아닐 겁니다. 세미나 가서 듣고 비전을 보고 결단을 하고 그리고 사업자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스템에 저는 목숨을 걸었었습니다. 시스템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기밥솥 밥을 꽂아 안 쳤는데 전기 코드를 꽂았다 꽂았다 뺐다 하면은 밥이 안 되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시스템은요. 전기밥솥에 코드에 꽂아 놓은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밥이 될 때까지. 여러분이 성공할 때까지. 시스템을 에 참석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스템 꼭 참석하시고요. 취미는 비법이 없어요. 성공할 수 있는 이게 성공자가 되면은요 많이들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부러워하시면서 "어떻게 성공했어요?" 하고 어떤 비법을 듣고 싶어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비법 없습니다. 그냥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안착 여러분 먼저 안착되게 저는 우리 스폰서님 박동철 임페리얼님의 사업 설명을요 이도구 임페리얼님의 사업 설명도 똑같아요. 들으면 10번 들으면 10번 똑같이 녹음기 틀어 놓은 거 마냥. 우리 단장님도 설명하시면요 진짜 말씀 한마디 하면 요 말씀 뒤에는 요 말씀하실 거예요. 이거 다 알아요. 똑같이 하시거든요. 똑같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매번 다르게 해야 된다라면 나는 못해. 여러분 잘하실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능력 있고 똑똑하신 분은. 근데 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레파토리나 어떤 그 사업 설명 이거를 다 알고 있어도 앉아서 들어요. 항상 앉아 들었습니다. 우리 스폰서님이 계신 자리가 스폰서 시스템이거든요. 여러분 제 어디에 계시냐면 시스템에 계셔요. 그러니까 그분이 계신 자리에 내가 같이 앉아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항상 저는 우리 스폰서님이 하이리빙에서 성공을 못 하시고 아니 저한테 성공을 못 시키고 그러니까 제가 뭐 성공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터미에 진짜니까 와서 여기서 좀 성공해서 보상받아 봐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마 저를 2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걸 더 많이 느꼈어요. 제가 제 파트너를 그런 마음이었었거든요. "여기 와서 좀 성공해 봐라." 그래서 굉장히 제가 2 년을 버텼더니 제 파트너도 2년 버티더라고요. 제가 함께 하고 싶었던 그 파트너가. 들어주긴 하더라고요 또 그 파트너는. 들어주긴 하더라고요 친구가. 그런데 2년 버티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2 년을 계속 동안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꾸준히 가서 얘기했던 거는요. "여기 와서 성공해서 같이 성공하자. 한림에서 못 됐던 거 여기서 보상받아 봐라. 같이 도와줄게. 같이 하자." 네 우리 단장님이 저를 그런 마음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너무 모지락스럽게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쓰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단장님이 저를 포기 않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사업은요 특별한 비법 없습니다. 하면은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성공할 수 있어요. 네. 나는 버텨내면 성공하는데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거는요 여러분이 함께하고 싶은 그분. 그분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그분이 포기 안 하도록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분을 반드시 끝까지 자리에 와서 앉히고 그분이 사업을 하게끔 안내하고 사업자화해서 그 사람이 성공할 때까지 계속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싶은 그 사람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그 사람이 반드시 나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알아보고 사업을 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내가. 그리고 그분이 성공할 때까지 내가 그분을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도 성공하고 그분도 성공하고. 내가 포기하는 순간 내가 포기 실패자가 되고요. 내가 내 미래의 파트너들도 실패자를 만드는 거예요. 성공의 기회를 뺏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게 비법인 포기하지 마시고 시스템은 여러분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하고 답이 지 코드를 뽑아 나를 코드 코드에다 꽂아 놔라. 시스템에 꽂아 놔라.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쪼끔 우리 제품에 대해서 우리 일은요 결국은 뭐냐면 소비자, 나처럼 쓰는 소비자를 계속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소비자 멤버십을 계속 만들어서 그 소비자 멤버십을 키워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을 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 경험이거든요. 초창기에 제가 처음 애터미를 만났을 때 공부 특별히 한 거는 없어요. 할 데가 없었어요. 제품 강의는 회장님이 하시는 게 다였어요. 석세스 세미나예요. 회장님이 신제품 나오면 회장님이 직접 제품 공부 저희 강의를 해 주셨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게 다였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잘하시거든요. 근데 제품 하는 게 없었어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요. 우리 단장님이 저한테 전 제품을 갖다가 앵기셨자 그랬잖아요. 비비크림 이게 가격이 이렇게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분은 필링기에 꽂히신 분이에요. 온 온 너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끝낸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끝내면서 써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분명히 사용법도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관심이 없었잖아요. 기억이 안 나. 어떻게 쓰는 거의 방법을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쓰는 방법을 모르고 쓰면은요. 한 개도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줬는데요. 제가 집에 와서 해 봤더니요. 각질이 전혀 안 벗겨지는 거예요. 필리핀은 각질을 제거해 주는 게 그 역할이잖아요. 근데 각질을 제거를 안 해 주면 역할을 못 하는 거잖아요. 제가 어디서 썼냐면요. 욕실에서 썼거든요. 욕실에서 해 놓고 아무리 쿨링을 해도 미끈덩거리기만 하지 도대체 각질이 안 일어나.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각질이 안 일어나니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가 막히시라고 하셨더니 뭐 좋긴 뭐가 좋아. 개뿔 하나도 안 좋네. 그러고 집어 던졌다니까요. 지금 뭉클뭉클거리기만 하니까 한 개도 안 좋아서 집어 던지고 이전에 썼던 제품은 썼어요. 그리고 모르고 쓰면은요 한 개도 안 좋더라고요. 제가요 처음부터 기가 막히게 좋다 하는 제품이 하나 딱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폼 클렌징이었어요. 클렌징은요 제가 학습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이전에 있던 회사에서 콜마에서 만드신 분이 직접 와서 설명을 하시는데 폼 클렌징은 폼은 거품, 거품 세안을 하는 거다. 거품 세안을 하는 건데 그 거품이 폼 클렌징은 입자가 그러니까 풍성해야 된대 거품이. 거품이 풍성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거품이 입자가 고른 입자라야지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고른 입자조차 아주 고울수록 좋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애터미 폼 클렌징 어때요? 손 비비는 순간 '우와.' 저래 가지고 '진짜 좋다.' 이러면서 썼거든요. 아주 감탄을 하면서 썼어요. 우리 폼 클렌징. 비비는 순간 풍성하게 나는데요. 입자가 너무 곱고 고른 입자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우리 거는 폼클렌징을 쓰면은요 세안용을 쓰면은 약산성이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훑어봐도 우리의 저기 폼클렌징은 약산성이 아니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안을 하면은요 굉장히 촉촉하고 매끈매끈했었어요. 이게 약산성이 아니고 알칼리성이면은요 왜 안 좋으냐면 피부가 거칠어져요.
거칠어지기 때문에 약산성 피 저기를 세안제를 써야 되는데 우리 거 약산성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도 기가 막히게 매끈거리고 촉촉했어요. 그 안에 어떤 다른 어떤 성분이 그런 역할을 해 주는 성분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모낭충을 잡아주는 그런 성분도 들어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좋아서요. 누군가한테 얘기했겠죠. 너무 좋아서 제가 우리 막내 동생한테 "야 이거 언니가 써 봤더니 기가 막히게 좋더라." 그러고 써 보라고 줬거든요. 그리고 인제 물어봤어요. "야 어떠니?" 그랬더니 싫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더니 "거품이 너무 많이 나서 싫대." 우리 동생은요 거품이 너무 많아서 싫다래더라고요. 이 친구는 아침이 바빠. 아침에 아이를 깨워서 밥 먹여 가지고 학교 보내야 돼. 그리고 남편 출근시키고 저도 준비해 가지고 출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이 바빠. 근데 거품이 많으니까 세안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 이 거품 씻어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래요. 그래서 싫다 그러더라고요. 여보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AS를 해야 돼요? 양을 조절해야죠. 그죠? 양을 쪼끔만 자 콩을 그 양을 쪼끔 줄여 반으로. 야 그러면 얼마나 쓰냐. 오래 쓰잖아. 한 달 쓸 거를 반으로 양을 줄여서 쓰면 2달 쓰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 회장님이 포크레진 광고하셨어요 직접. 쓰시면서 뒤에요. "마디다, 마디다, 마디다." 그러면서 성 광고하셨었거든요. "마디다, 마디다, 마디다." 이러면서 세안을 앞에서 얼굴 세안만 하는 게 아니라 앞판 뒷판 다 깎는다 그랬어요. 앞판 뒷판을 다 닦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적게 양을 써도 그렇게 거품이 풍성하다고 광고를 직접 하셨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또 어떤 분한테 또 얘기 설명을 하고 전달했어요. "전 폼그릇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는 했대 그리고 또 물어봤더니 이분은요 또 걸레절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분은 또 거품이 안 난다네. 아니 그렇게 거품이 많이 나는데 이분은 거품이 안 난대요. 너무 신기해서 이상하다. 왜 거품이 안 난다 그러지?" 그래서 그분 집에서 욕실에 들어가서 그 뭐 저기 세면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해서 손에 짜면서 막 비비면서 나와 가지고 "거품이 이렇게 잘 나는데요." 하고 보여줬어요. "이렇게 잘 나는데요." 하고 보여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게 거품이에요." 이러시더라니까. 근데 이분은 거품은 비누방울처럼 맑이 나야 거품인 거예요. 우리는 비누방울이 펄펄 하진 않죠. 입자가 너무 고와서. 그러니까 이분은 그게 거품인지를 모르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품이 안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으니까 거품이 이렇게 폼 클렌징에 대해서 학습을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AS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서 폼 클렌징은요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거품이 풍성할수록 좋은데요. 그 거품이 고울수록 좋은 거예요. 비누방울처럼 이렇게 이거 입자가 큰 거잖아요. 이 입자가 고울수록 고를수록 좋은 거예요 하고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쓰면서 "그래요?" 그러면서 쓰실 때 그냥 안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제품의 특장점과 쓰는 방법을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써 봤더니 너무 좋아. 너무 좋더라." 그냥 "내가 좋더라." 그러면서 주면은요 그분들은 "지 거니까 좋다 그러지." 이러고 오해를 한다고요. 그러면서 어깃장 놓고 더 안 써. 그런데요. "내가 이렇게 써 봤더니 너무 좋더라." 근데 그 좋은 이유가 이러이러이러한 성분이 들고 이러이러해서 좋아. 점을 얹어서 주는 거예요. 내가 써본 감동과 함께 거기에 특장점 우리 제품의 특장점을 얹어서 주고 그러면서 쓰는 방법까지 알려줘야 되더라.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그래요. 우리 제품이 너무 흡수가 잘 되잖아요. 우리 이제 지금은 더페임이잖아요. 흡수가 너무 잘 돼서 우리 리더들이 뭐라 그래요? 처음에 썼더니 앞에다 발랐는데 뒤꼭지까지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제품은 바르고 그 위에다 한 20분 있다 또 바르면 또 들어가요. 다시 20분 있다 또 바르면 또 들어가요. 계속 들어가거든요. 겉에서 이렇게 겉돌질 않아요. 다른 제품은 겉돌거든요. 그러니까 무겁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제품은 흡수가 돼 버려요. 굉장히 가벼워. 촉 그러니까 피부가 개선되는 거예요. 성분까지
진짜 진피층까지 쏙쏙 들어가잖아요. 특장점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그 이 보면은 입자가 곱고 그죠? 다중액정 캡슐을 만들어져서 들어가면 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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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고 해서 화장품에 만드는 공법도 저는 알아요. 물과 기름을 섞는 거잖아요. 그냥 막 섞는 게 아니라고요. 그 섞는 것도 기술인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스킨케어 제품은요. 물하고 친수성이 있어야 돼요. 물하고 가까워서 흡수가 돼서 우리 피부도 혈 피가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흡수가 될 수 있게끔 돼야 되는 거예요. 친수성으로 돼야 되거든요. 물하고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오일 기름을 생겨 오일을 안에 넣고 겉에다가 물을 싸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일 물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싸는 거예요. 다중액정 캡슐 기술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번 싸는 거예요. 그래서 오일이 안에 들어가 있고 물이 버터를 이렇게 싸고 오일이 안에 들어가고 버터 이게 여러 번 싸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 번 싼 다중액정 기술을 했는데 그거 입자가 또 나노화 시켜 가지고 아주 잘잖아요, 피부 세포보다 작게. 그래서 흡수하게끔. 잘게 쪼갰다고 해서 흡수가 되지는 않아서 우리 피부 조직하고 유사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이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터지고, 터지고, 터지고 들어가면서 피부가 하루 종일 촉촉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거꾸로 우리가 비비크림이나 선크림이나 색조 화장품은요. 물하고 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물하고 친하면은 선크림, 비비크림 이런 거를 발랐는데 땀 났는데 씻겨내다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또 바를 수 없잖아요. 선크림 특히 예를 들면은요. 선크림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해수욕도 할 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선크림 바르고 들어갈 때 씻겼으니까 또 바르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친한 게 아니라 기름으로 만들어야 돼요. 거꾸로 물을 안에 넣고 오일로 싸는 거예요. 물 넣고 오일로 싸고 물로 쌌다가 오일로 싸고 이렇게 여러 번 캡슐 이렇게. 그래서 오일하고 물하고 친해지지 않게. 그래서 거기 비커에다가 이렇게 넣어 가지고 물에다 넣어 가지고 얘를 비비크림이나 선크림을 한 방울 떨어뜨려서 흔들면은요. 물에 안 섞여서 바깥에 다 묻는 거예요. 이게 공법의 차이거든요. 근데 다른 회사에서는 이거 흔들어서 뭐라 그러냐면요. 비비크림 처음에 제가 애터미 시작했을 때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 뉴스킨에서 그런 걸 보여주더래요. 비커에다가 물을 담아 가지고 거기다가 비비크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더니 막 흔들더래요. 막 흔들더니 얘가 기름이 다 이 비커 속에 다 묻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친환기 친 저기 그 뭐야 이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나오죠? 이 식물성 화장품이 아니라고. 이거는 미네랄 그래서 석유계에서 추출한 이런 제품이라고. 그러면서 얘가 공격을 하더래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화장품 만드는 공법의 차이인 거예요. 물하고 막 흔들어서 물에 막 풀어지는 거는 친수성 우리 스킨케어 제품 흡수돼야 되는 거 피부에 흡수돼야 되는 거는 친수성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겉으로 나오게끔 해서 물에 풀어지게끔. 그리고 거꾸로 비비크림이나 선크림이나 색조 화장품은 땀 나고 다 씻겨 내려가고 물에 젖어 비 왔다고 다 물고 씻겨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거는 선크림을 바르고 맨날 처음에 "니네 거는 선크림도 뭐 코팅이 되냐?" 막 이러면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 골프 치시는 분들이 땀에 씻기지 않아서 또로로 굴러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손등에다 했어요. 손등에다 체험을 시켜주는 손등 좀 빌려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한 5분 10분 정도면 설명이 되거든요. 여기에 각질 제거로다가 각질 제거 제품 불려서 각질을 벗겨 주면서 한쪽만 반드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각질 제켜 해서 필링 젤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하면서 필링 젤의 특장점을 설명을 해 주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각질 제거해 주면 이쪽 선하고 이쪽 선하고 달라요. 각질이 벗겨졌으니까 그냥 투명해지거든요. 거기다가 세럼을 갖고 다녔었어요 옛날에 세럼. 에센스나 세럼을 갖고 다니면 가서 발라 주면요 바로 흡수되는 거 보여줘요.
그 세럼 같은 경우는 이 감귤로 만들어져서 향도 좋았거든요. 그 냄새도 맡아보게 하고 그러면서 그 세럼에 그리고 우리가 진짜 그 흡수력 같은 걸 설명해 줘. 거기다 또 발라주면 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위에다가 선크림을 발라주면 선크림 설명을 해 주고요. 선크림 설명해 주면서 물을 한 방울 딱 떨어뜨려 선크림 발라주고 나서 물 한 방울 딱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이 물이 또로로로 굴러 떨어져요. 또로로로 굴러 떨어져요. 그 땀이 나도 씻기지 않고 땀이 흘러 떨어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딱 나와도 어떻게 물이 또로로 굴러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면서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 전달하는 데 소비자 만드는 게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 체험과 함께 제 체험의 특장점을 얹어서 예? 그렇게 해서 AS 해 가지고 쓰는 방법까지 이렇게 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쓰면서 생각하고 느끼면서 쓰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쓰는 감동과 함께 특장점을 얹어서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쓰는 방식도 설명해 주셔야 돼요. 섭취하는 방법도 설명해 주셔야지 돼. 그러면 그분들이 먹으면서 체험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체험을 제대로 "어 그러네. 그랬더니 그러네. 그러네." 하고 쓰셨으면 그분은요 반드시 떨어지면 나를 찾게 돼 있어요. 애터미 제품을 찾게 돼요. 다른 제품 못 써요. 다른 제품 쓰던 제품 못 돌아가요. 가격도 비교되고요. 품질도 비교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애터미 제품을 다시 찾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쓰던 사람들이 다른 거 못 사고 계속 찾아요, 계속. 계속 찾으면서 가계부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마케팅도 설명해 주고 그러면서 소비자를 만들면요. 그 소비자가 안 도망가요. 소비자 계속 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비자가 누적되는 거예요. 제가 해 봤더니 소비자가 정확하게 만들어 주기만 하면 이게 전달만 하면은 소비자가 누적돼. 그리고 나는 또 사업자니까 또 다른 소비자 만들잖아요. 그 소비자 누적시키고 또 다른 소비자 누적시키고 그러면서 그 소비자들을 계속 반복 제공을 계속해요. 그래서 완전히 골드 소비자가 돼 버려요. 그리고 누군가 소개시켜 줘요. 자기가 쓰면 우리는 자랑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학습 가서 그대로 계속 얘기를 해 주면요. 이 사람이 학습이 되는 거예요. 제품 나올 때마다 "우리 제품이 이런 제품이 나왔어." 그러고 특장점 얘기해 주고 그러면서 계속 가서 우리 제품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야 만날 때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학습이 되는 거예요. 애터미 제품이 학습이 돼 가지고 오히려 다른 소비자들을 소개를 하고 전달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소비자가 멤버십 만드는 데 훨씬 수월하겠죠. 지금은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제품 저는요. 소속 클래스 가고 신제품 나올 때마다 소름이 자꾸 끼쳐요. 너무 제품들이 정말 우수한 제품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하나 공부하게 되면요. 알면은 귀에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진짜 비법이라 그런다면요. 포기하지 않는 거. 그리고 여러분 방법은요. 회장님이 다 강의해 주셨어요. 성공의 8 단계. 하는 법은 그 성공의 8 단계대로 하면 돼요. 성공의 8 단계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되거든요. 성공을 다 그대로 따라하셔서 된 거예요. 시스템 안에 매일 와서 들으시고 그러면서 회장님의 성공의 8 단계를 정말 100번 이상 알아들어서 그 실행을 해야 돼요, 실행. 실행을 할 때까지 실행이 돼서 습관을 하기 위해서 에이과를 하는 거잖아요. 성공의 8 단계를 에이과를 하면서 목표를 반드시 챙기고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왜 해야 되는지의 이유를 반드시 찾아내세요. 목표라 그러면은요. 정말 애터미를 통해서 내가 살고 싶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어디를 가고 싶은지 뭐 이런 것들을요. 생각해서 지금부터 없으면은요. 만들어 내셔야지 돼. 찾아내시든지 만들어 내셔야 돼. 그렇게 목표가 만들어지면은요. 결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목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결단이 안 돼요. 결단이 안 되면은요 사업이 진행이 안 돼요. 행동력이 안 나와요. 1 번하고 2 번은요 내가 하는 거예요. 누군 도와줄 수도 없는 거예요. 생각이잖아요, 생각. 내 생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 반드시 해서 내가 정말 어떻게 살고 싶고 내가 애터미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게 뭔지 이거를 만들어 내세요,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내셔서
정말 애터미를 도구를 통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거를 만들어 내셔서 그걸 만들어서 거기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하겠다. 어떤 을 치르더라도 나는 이 애터미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 목표에 달성을 위해서 가겠다. 이런 걸 결의결단을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나서 면담 자서는 인제 그때부터는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스폰서와 함께 파트너와 함께 뭐 이렇게 같이 하면서 행동으로 옮겨야지 돼. 인제 이때부터는 행동이 들어가야지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만 하고요. 행동으로 안 해요. 실행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우리 챕터 있잖아요. 입을 많이 열어야 되고요. 많이 만나야 돼요. 그 행동으로 실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도 많이 소비자를 만들려면 이거 다 행동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공부하셔요. 공부하셔서 지금은 인제 뭐 내년에는 뭐 지금보다 100배 저 교육을 더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빠지지 말고 나는 어째서 하고 나는 하지 마시고 나부터 내가 하면서 내가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공부하시길 바라요. 공부하시고 알고 쓰는 거하고 모르고 쓰는 거하고 감동이 많이 차이 제가 뭐 비비크림과 선크 저기 아니 제가 그 폼클렌징하고 필링 젤하고 제가 모르고 쓰니까 한 개도 안 좋더라고요, 필링 젤은. 근데 나중에 강의를 쓰는 방법과 함께 제가 손등에다 하면서 하는 이걸 보여주는 강의를 듣고 나서 써 봤더니 필링 젤이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괜찮잖아요. 보통 필링 젤은요 매일 쓰는 거 아니거든요. 피부가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매일 쓰는 거 아니에요. 다른 회사 제품은요 필링 젤은 절대 매일 쓰면 안 됩니다. 일 주일에 2번, 많으면 3번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애터미는 매일 써도 괜찮아요. 자극이 없어요. 필요 없는 각질만 우리 제제하고 같이 녹여서 각질을 제거했기 때문에요. 예민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모르고 쓸 때는 한 개도 안 좋더라고요. 우리 제품 처음 저기 할 때는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맨날 아마 이거 비디오도 보여주고 하면서 설명해 주고 뭐 이러면서 제품을 전달했는데 전달하고 나니까 주문이 들어왔어요. 제 수강생이었던 것 같아요. 전화 와 가지고 "언니, 언니 에센스 4 개를 보내 달래요." 이거 묶음 구매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 얘 4 개에 6만 원이었었거든요. 근데 15,000 원씩 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뭐 선크림 아니 저기 스킨 로션, 에센스, 영양크림, 아이크림 이게 다 15,000 원밖에 안 해요. 똑같이 15,000 원이었어요. 단 데는요. 스킨 토너는요 스킨하고 로션은 가격이 저렴해. 근데 에센스 가격이 쪼끔 더 비싸. 아이크림 더 비싸요. 영양크림 이런 건 더 비싸거든요.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 가격이. 근데 얘가 4 개를 갖다 달라 그러더니 "언니, 언니 내가 애터미 제품 쓰면서 이런 느낌 처음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세안을 하면 피부가 너무 촉촉하다는 거예요. 이런 느낌 처음이래요." 근데 설땡땡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너무 좋대요. 너무 좋다고 링크 보내 달라 그러면서 꼭 뒷말을 어떻게 하냐면요. "언니 근데 너무 예쁘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예쁘다 그러더라고요. 들어가니까 계속 바르잖아요. 몇 번씩 바르잖아요. 많이 바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화장품 초벌 화장품이라 그럴 거야. 근데 너무 좋다는 거야. "야 팩품은 좀 어떠니 너? 4개 써 봐야 4개 다 써 봐야 6만 원밖에 안 하는데 너 얼마짜리 썼었는데?" 그랬더니 20만 원짜리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4개 다 써도 6만 원밖에 안 하는데 "저렴하게 쓰면서 효과 있는 게 낫니 비싸게 쓰면서 효과가 없는 게 낫니?" 이랬더니 "그건 맞다."라면서 호호호 하더라고. "언니 맞네, 맞네." 호호호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으면은요.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내가 쓰는데 감동이 달라요, 내가. 그리고 내가 알려주고 측정에 얹어 주고 하는데 소비자를 만드는 데 훨씬 유리해요. AS를 반드시 하실 수 있거든요. AS 잘 못하면은요 우리 제품 너무 흡수력이 좋아 가지고요 부작용이 난다 그래요. 뽀로지 난다라고 화끈거린다라고 따끔거린다라고 막 이러거든요. 그거 모르고 있으면 AS를 못 해요.
그때 AS를 못하면요 피부과 다닌다라면서 안 쓰는 사람은요 영원히 안 써. 그래서 내가 알고 쓰고 감동을 느끼면서 그 감동과 함께 우리 제품의 특장점을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얹어 주라. 전달하면서 그냥 주지 말고 얹어 주라.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면서 써면서 효과를 보잖아요. 다른 거 절대 못 써요. 우리 애터미 제품 매니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소비자층이 만들어지고 누적이 되더라고요. 소비자는 누적이 돼. 제가 한국에서 안 됐던 이유는 환상적인 이론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거 똑같은 거를 했거든요. 예. 하이리비 할 때나 애터미 할 때는 똑같은 걸 했어요, 소비자 전달하는. 우리 단장님이 사업 뭘 해야 되니까 뭔가 팔아라, 뭐 직급 가기 위해서 뭐를 사라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분이 그때도 "소비자 만들어라. 소비자 만들어라." 귀에 딱지가 않도록 "소비자 만들어라."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소비자를 만들었었고요. 애터미도 똑같이 소비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게 뭐냐면은 애터미에서는요. 소비자는 저절로 내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내가 자발적인 재구매가 되는 거예요. 너무 좋고 너무 싸니까 다른 걸 이전에 쓰던 걸 못 쓰고 애터미 거를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누적이 되더라고요. 근데 애터미나 다른 회사들은 방판인데 똑같아요. 재구매가요. 내가 관리할 때는 재구매가 일어나는데요. 제가 관리를 안 하면 재구매가 절대 안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찾아가서 이런 제품 설명하고 "뭐 필요한 거 없어? 떨어진 거 없어?" 그러면 마치 뭐가 있다라고 주문을 하는데 찾아가지 않으면 절대 떨어진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어. 전화를 하면 마치 뭐 생각났으니까 떨어진 게 있으니까 보내주라 그랬는데 전화 안 하면 절대 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관리를 재구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다른 애터미 말고 다른 모든 거는. 있는 능력은 사람마다 한계가 있더라. 저는 50만 원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능력밖에 안 돼요. 그 이상이 안 늘어나더라고 소비자가. 50만 원의 수입밖에 못 따라가요. 6 년을 했는데요. 5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애터미는 소비자가 만들어진 처음에는 하이리버 돈이 더 안 되더라고요. 몸은 엄청 바쁜데 돈이 더 안 돼. 그래서 참 헷갈렸어요. 몸은 바쁘니까 분명히 소비자 누적되고 자꾸 누적되고 난 또 소비자 만들면 또 누적되고, 누적되고 소비자가 자꾸 많아지는데 몸은 바쁘잖아요. 근데 이상하다. 통장에 돈은 안 들어와. 제가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청량리 물어봤어요. "왜 그래? 하이리빙보다 더 어려워?" 이러고 물어봤었거든요, 중간에. 모르겠더라고요. 만들어지게 되는 것 같아. 이거 무조건 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통장에 돈을 안 드니까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헷갈리더라고요. 근데요. 돈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마케팅은요 철저하게 소비자한테 맞춰져 있어요. 소비자는 제품이 무조건 좋고 쓰기만 하면 돼. 그 사람들은 POV가 필요 없대. 그러니까 "네 걸로 사. 네 걸로 사. 난 PV 없어. 너 가져. 너 가져."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졌거든요. 싸니까 소비자는 무조건 만들어져요. 그래서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보면 되는. 근데 돈은 처음에 안 들어오는 게 돈이 안 돼. 우리는 사람들이 돈이 안 되는 거는요. 너무 좋고 가격이 싸니까 PV가 너무 잘 자랐다. PV가 너무 잘 자라. 우리는 PV 쌓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PV가 너무 잘 자라니까 돈이 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애터미는요. 돈이 처음에 저도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너무 돈이 안 된다. 해도 돈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안 되는 이유는요. 시간이 필요한 거지 돈이 안 되는 게 아니었더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소비자가 무조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하다 보시기 하잖아요. 그러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소비자 멤버십이 언제 모여지냐면 오토 판매사에서 판매사 수당이 만들어지는 그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 보름에 만들어질 때까지 그때는 돈이 안 돼. 근데 그 멤버십이 뭉쳐지잖아요. 그때부터 돈이 되기 시작하는데 무섭게 되더라고요. 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걸리는 거지 돈이 안 되는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걸 기억하시고 꾸준히 소비자 만드는 데 집중하세요. 그럼 소비자를 어떻게 더 빨리 더 많이 만들려면 공부해서 지금 공부를 좀 그래서 하시라는 그래서 특징점 얹어서 소비자가 한 번 딱 소비자를 만들어 놓은 그 소비자가 다른 데 안 가고 그다음에 반드시 재구매를
계속하고 누적될 수 있게끔 만드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지 돼요. 누적시키니까 돼요. 누적시키면서 소비자가 뭉쳐질 때까지 시간이 많이 저는 그게 1년 걸렸거든요. 되는데 1년 걸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소비자를 만드니까 판매사가 되고 나니까 오토가 그냥 갔어요. 그냥 그다음부터요. 판매사 갈 때까지가 힘들었지 판매사 가고 나니까 그다음에 막 넘치면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팀장 가는데 6 개월 걸리더라고요. 판매사 하는데 1년 걸렸는데 팀장 가는데 6 개월밖에 안 걸려요. 그 이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팀장 금방 가지더라고요. 저는 오토 팀장 때 리더스 클럽 들어갔어요. 그 정도 소비자 멤버십이 탄탄하게 만드는 소비자를 계속 누적시키는 일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면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더 리더스 클럽 들어가고 오토 국장이었을 때 노열 클럽에 들어갔어요. 제가 노열 클럽 들어간 지 8 년이 넘었나 봐요. 본부 본부 그 국장으로 본부 저기 오토 저기 뭐야 노열에 들어가서 본부장까지는 갔는데 본부장 직급을 오래 달았어요. 많이 걸려서. 그래서 제가 2022년 3월 그러니까 5월 달에 제가 예 노엘 클럽에 도전을 그러니까 3월 달에 도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002년 1월 달에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도전을 해야 파트너들이 쪼끔 더 힘을 내서 더 움직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엘 마스터에 도전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선언을 하고 파트너들하고 미팅하던 중에 제가 3월 7일 날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1 이상 없었어요. 뭐 혈압이 있다거나 뭐 당뇨가 있다거나 이런 거 없었는데 이 미팅하는 과정에 좀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3월 7일 날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 가지고 3월 달, 4월 달 제가 5월 전반기에 도전한다 그러고서는 미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3월 7일 날 쓰러져서 3월 달에 병원에 입원해서 머리 뚜껑을 여는 수술을 2번을 했거든요. 열고 수술하고 또 이렇게 닫으면서 또 수술하고 해 가지고 2번을 4월 달에 하고 3월 달에 하고 2번을 하고 나서 5월 전반기에 그대로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달성이 됐어요. 미팅하는 중에 제가 쓰러졌는데 제가 병원에 쓰러져서 있으니까 파트너들이 더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자기 자리에서 역할을 너무나 훌륭하 그전에는 그 역할을 안 해서 좀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네 그랬는데 오히려 제가 쓰러져 있을 때 이분들이 더 단합이 되면서 자기 역할들을 자기 자리에서 다 충분히 하고 더 열심히 뛰더라고요. "우리 스폰서님이 저렇게 병원에 계시니까 더 열심히 뛰어야 돼. 한 발짝 더 뛰어야 돼." 이러면서 파트너들이 더 뛰어 주고 하시면서 제가 계획했던 5월 전반기에 노야를 도전을 했고 달성이 됐어요. 그리고 6월 달에 승급식을 했습니다. 제가 죽었다나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 어때요? 멀쩡하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애터미가 이래서 좋아요. 애터미가 있었기 때문에요. 의지를 낼 수가 있었어요. 제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겠다는 수술을 하고 바로 중환자실에서 깨어나니까 중환자실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의지를 내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아이가 막 그 무의식 속에서 들리는 것 같아요. "엄마 죽으면 안 돼." 악을 쓰고 막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 가족 '내가 나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구나. 내 손까지 와야 되는 파트너들이 있구나. 나는 의지를 내야 돼. 반드시 일어나야 돼.' 그러면 중환자실에서부터 제가 '몸에서 힘 빠지면 안 돼. 팔다리에 힘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기운을 내야 돼.' 그러면서 뭔가 자꾸 운동을 하고 했었거든요. 누워서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팔다리에 힘 안 빠지려고. 그러면서 재활을 계속했어요. 처음에는 뇌를 다치고 나니까 이 정신적으로 이 감정이 잘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제 감정이. 감정 기복이 심하고 막 이게 좀 막 눈이 거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니 이제는 인제 모레에 먹는 약을 끊고 나니까 얘가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건강해져 가지고 오히려 어 아팠을 때보다 훨씬 더 건강이 좋아 보인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후유증이 거의 없이 이렇게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부탁 한 개를 해 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 건강도 좀 챙기면서 하시면 좋겠어요. 앞만 보고 달리느라고요. 사실 '시간이 없다.' 막 이렇게 하면서 운동을 거의 막 안 했던 것도 있어요. 나를 좀 먼저 돌보는 거를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30 분씩만 나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를 해서 걷는 거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쓰러지고 난 다음에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한 게 걷는 거였어요. 많이 걸었습니다. 10,000 보씩을 걸었어요. 그래 가지고 15,000보, 20,000보까지도 걸어 봤거든요. 걸으니까 회복이 빠르더 발바닥에 온 우리 신체가 다 있거든요. 발바닥에 자극을 주니까 전체적으로 회복이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걷는 거라도 하루에 30 분씩만이라도 시간을 나한테 투자를 해서 건강을 좀 지키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리더분들이 정말 앞만 보고 사실 밥 먹는 것도 제때 끼니를 제대로 못 하면서 오로지 달리는 것만 앞으로 하면서 좀 건강을 쪼끔 잃은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제가 애터미를 건강할 자신이 없고 오래 사는 게 두려워서 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저를 위해서 진짜 200만 원만 만들려고 200만 원만 만들면 최소한 아이들한테 짐이 안 될 거고 남편한테 짐이 안 될 거고 사회에 짐이 안 되고 국가에 짐이 안 되고 그러면서 그냥 살 수는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200만 원이 좀 부족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200만 원 가지고 짐이 안 될 정도의 어떤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500만 원이 정말 되면 너무 좋겠다. 희망사항이었어요. 근데 제 능력은 아니었어요. 500만 하고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애터미도 반드시 밑에 사업자 파트너가 두 분이 있어야 500만 원이 팀장은 가야 500만 원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내 혼자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희망사항은 500만 원이 '죽을 때까지 나오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 여러분도 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500만 원이 여러분 매달 죽을 때까지 그냥 꽂힌대요. 이게 정해진 손실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죠. 500만 원이 통장에 매달매달 꽂아진대. 그게 정해진 사실이래. 애터미를 하기만 하면. 그럼 여러분 애터미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하셔야지 돼요. 애터미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정해져 있는 게 500만 원만 주는 게 아니라 상한선까지 있어서 상한까지 우리 모두 갈 거잖아요. 그러면요 1억 이잖아요. 1억 받아가시는 분이 실존에 있잖아요. 1억 을 매달 매달 가 가져가게끔 정해졌어요, 모든 사람한테나. 500 이 상한선까지 간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임페리얼까지 가면은요 가져갈 수 있는 돈은 누구든지 똑같이 몫이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몫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500만 원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1억 이 정해져 있어요 이미. 애터미 마케팅 안에서요 1억씩 가져갈 수 있는 여러분의 몫이 다 정해져 있어요. 다 정해 있으니까 그거를 끝까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정해져 있는 거라고요. 처음에는 저 사람들만 먼저 하신 저 사람들만 가져가고 똑똑하신 저분이니까 되지 나는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한테 정해진 사실이에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찾아가고 안 찾아가고는 내 몫인 거예요. 찾아가실 겁니까? 안 찾아가실 겁니까? 저도 처음에는요. 500만 원만 됐으면 너무 좋겠지 1억은 제 거 아니었어요. 5천만 원이 최종 목표였어요. 노회까지 가면은 저는 그게 최종 목표예요. 와 봤더니 1억이 정해져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가져가려고요. 누가 말려도 가져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몫을 찾아가세요. 여러분들이 양보하시겠다. 나는 그냥 5천만 원만 가져가고 2천만 원 가지고 500만 원만 가지겠다고 하시고 다 스폰서님한테 다 가져가세요 하는데 그분 못 가져가세요. 자기 몫밖에 못 가져가요. 여러분 몫까지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는 여러분이 찾아가시기 찾아가고 안 찾아가고 여러분 몫이에요. 기왕이면 어떻게 찾아가셔야 돼? 빨리 찾아가셔야지 한 달이라도. 그러면 더 많이 가져가시는
어때요? 정해진 사실인데 500만 원만 정해진 게 아니라 500만 원부터 먼저 찾아가세요. 정해져 있으니까. 하기만 하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럼 가져가셔야 되겠죠. 집중 몰입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빨리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요. 시스템 안에서 오로지 애터미를 1 순위에다 놓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애터미 1 순위에 놓지 않더라고요. 가족들도 2 순위, 3 순위에다 밀리는 거예요. 오로지 애터미 1 순위. 일관성 있게. 시즌 참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 있게 내가 계속 세미나를 가면은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못 가게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가족도 엄청 가고 우리 남편도 엄청 반대했거든요. 근데 제가 목요일 날은 목요일 날은 원데이 가야 되고 한 달에 한 번은 왜 1박 2일 세미나를 가야 되니까 외박을 해야 되고 이거를 그냥 일관성 있게 다녔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포기하더라고요. 나를 포기하기 시작해요. 다 끊어내야 되거든요. 내가 끊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일관성 있게 내 시스템을 그냥 가다 보면은요. 내 애터미를 1 순위에 놓고 가다 보면은요. 중간에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포기하기 시작 "아 오늘 목요일 날은 저녁 못 얻어 먹는 날. 아이고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아 그래? 그럼 오늘은 외박하는 날이네." 하고 포기해요. 처음에는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막 일을 만들어. 근데 그걸 거기에 마음이 약해져서요. 안 가잖아요.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안 가면은요. "저번 달에도 안 갔잖아." 안 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만. "이번 달에도 가지 마."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음 어떤 저기가 있어도 나는 내 길을 가기만 해. 일관성 있게 계속 가면 주변이 정리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요 온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온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 스케줄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 시댁이 모든 행사, 형제뭐 가족 행사 모든 행사도요. 내 스케줄에 따라서 조정이 돼요. 그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만드시려면 여러분 일관성 있게 행동하셔야지 돼요. 애터미를 우선순위로 놓고. 그럼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일관성 있게 시스템 안에서 오로지 애터미를 1 순위에 놓으세요. 가족들은 2 순위, 3 순위로 대가 지불을 하는 거예요. 대가 지불을 애터미 반드시 뒷가집을 치러야 되거든요. 반드시 뒷가집을 치르는데 나만의 뒷가집을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 보니까. 는요 가족들이 뒷가집을 한 거 다 보상이 돼요. 가족들이 같이 이 뒷가집을 하는 거예요. 남편도 마누라가 없으면은 그렇게 불편한 건지 막 그렇게 굉장히 불편해했었거든요. 그런 것들 모두 뒷가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어떻게 해요? 날개에 달아줬잖아요. "당신이 하고 싶은 거야. 그게 돈을 쓰는 일이든 버는 일이든 관계없어. 당신이 하고 싶은 거야. 가족을 위해서 처자식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은 안 해도 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아이들은요 제가 가난한 농부의 딸 맏딸로 태어나서 많은 걸 양보하고 희생했더니 가난한 엄마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학원도 못 보내주는 엄마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제 손으로 가난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엄마가 됐어요. 그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족이 모두 대가지불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도 쪼끔 2 순위에 좀 밀어 놓으세요. 애터미가 아닌 건 다 2 순위, 3 순위 좀 밀어 놓으세요. 그리고 오로지 애터미에 1 순위를 두고 내가 성공할 때까지는 1 순위로 오로지 애터미만 하시란 말이에요. 집중을 하면은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어떤 목표치에 쪼끔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어요. 1억 내 몫이래잖아요. 여러분 몫이래잖아요. 여러분 몫을 여러분이 찾아가셔야지 안 찾아가고 그냥 포기하실 거예요? 200만 원만 가져가실 거예요? 500만 원 가져가실 거예요? 지금 500만 원 받으시는 분 있을 거야. 거기서 뭐 안주하실 거예요? 1억 가져가시는 분 거기서 안주하실 거냐고. 1억 이 다 내 몫이라는데. 1억 다 찾아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집중 몰입하셔서 쪼끔 더 빨리 찾아가자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1억 의 연봉을 이제 10억 의 연봉을 모두 찾아가시는 그날이 되면은요. 여러분 파트너들 모두 성공자가 다 돼 있을 거예요. 함께 1억을 찾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실 거라고. 자 오늘부터 무조건 1 순위 오로지 1 순위는 애터미 하실 거죠? 예. 모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실 애터미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저는. 제가 목표했던 저를 위해서 했던 일은 이미 다 이루어졌죠. 노후 준비 걱정할까요? 병원에 입원해도 걱정 없어요. 제가 애터미를 여기서 빼면은요 저 지금 애물단지였을 거예요. 애물단지 요양원에 어디 가서 나 혼자 홀로 그러고 있을 거예요. 뇌출혈로 쓰러졌죠. 허리 수술했죠. 고관절도 내 거 아니죠. 지금 이제 11월 달이나 12월 달쯤 되면 또 발목도 인공관절 또 해야 돼요. 그럼 나는 애물단지고요. 진짜 가족들한테 애물단지고요. 지역 사회에 완전히 폐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애터미가 없었다면. 근데 애터미가 있어서 어떤 시스템을 쪼끔 만들어 놨더니 병원에 막 2 달, 석 달, 6 개월 누워 있어도 걱정이 없어요. 수당이 안 나오냐? 더 많이 나오더라니까요. 파트너들이 더 그래도 수당이 들어가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뛰거든요. 그래서 애터미 여러분 반드시 잡으셔야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 지인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하셔야 됩니다. 1 순위로 오늘부터 해서 1억 찾아가시는데 집중 몰입합시다. 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